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공화당은 전당대회 첫날 트럼프 대통령을 터프하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 등에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암울한 미국이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 의원 팀 스캇이었습니다. 인도계인 헤일리 전 대사는 북한에서 인질을 귀국시킨 등의 트럼프 대통령의 공적을 열거한 뒤 자신이 소수인종으로서 이룬 성취는 미국의 밝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팀 스캇 상원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비참한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이고 이런 어두운 경고를 했지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희망을 말했습니다. 어제 전당대회는 여러 방송사에서 실시간 팩트체크를 하면서 중단한 적도 여러 번입니다. 심지어 팍스TV도 트럼프 주니어의 여자친구 등 특정 인사의 연설 중계를 중단했습니다. 팩트체크는 코로나 바이러스 혈장 치료에 관한 식품의약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의 주장에도 적용됩니다. 혈장 치료로 사망률을 35% 줄일 수 있다고 한 이 주장에 대해서 의학계가 들고 일어나자 식품의약국장은 잘못된 주장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경제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인 전국 비즈니스 경제협회 소속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는 2022년이 돼도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이러스로 문을 닫은 업소의 40%는 폐업할 것이라는 초기 추측을 확인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실업수당과 퇴거 중지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생전 처음 푸드뱅크에 줄을 서거나 수천 마일 떨어진 부모 집으로 들어가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내에서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당한 중국 앱 회사 틱톡이 미국 행정부를 고소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는 주장이고 동시에 틱톡 미국 내 직원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서 미국 행정부를 고소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대학 리버티 유니버시티 총장이 총장 부부의 불미스러운 일로 결국 사임했다와 아직 안 했다의 보도와 주장이 다릅니다. 미국 종교계 정치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어제 저녁에 공화당 전당대회 그 첫날 일정이 치러졌습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밝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어두웠습니다. 그 어두움이 공화당 자체의 어두움은 아니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미국이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이 된다. 이런 주장에 있어서의 어두움입니다. 어제 그 전당대회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앞에 부분 1시간은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것이 많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잘 대처했다.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 니키 헤일리와 팀 스캇 상원 의원 또 그 트럼프 대통령 아들, 그 큰아들의 연설 등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작 부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이 로나 맥다니엘인데 이 로나 맥다니엘이 시작하는 말부터 이제 민주당을 비난을 했는데 민주당은 4명의 그 진행자들이 전부 그 영화 배우였습니다. 여성 영화 배우였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영화 배우들이었는데 그 영화 배우 맨 마지막 날
이제 그 사회를 본 그 Desperate Housewives의 그 배우를 지적을 하면서 민주당은 헐리우드의 배우로 시작했지만 나는 정말 주부다. 인기 있던 드라마잖아요. Desperate Housewives가. 그래서 나는 정말 주부다. 아이들 2명을 그 공립학교에 보내는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의 164년 역사에서 두 번째로 그 여자 의장인 그런 그 나이다라고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Well, I'm actually a real housewife and a mom from Michigan with 2 wonderful kids in public school who happens to be the only the second woman in 164 years to run the Republican Party. 4 years ago, President Trump started a movement unlike any other. 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했다는 건데 평범한 와이프는 아니에요. 미시건주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죠. 미시건의 주지사였던 그 조지 럼니의 손녀입니다. 조지 럼니가 누구냐면은 미 럼니, 지금 공화당의 유타주의 상원 의원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공화당이긴 합니다만은 미 럼니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를 하고 니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장으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그 첫날 이 대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Florida, Georgia, Guam,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Tennessee, are excited to nominate Donald J. Trump and Vice President Mike Pence for 4 more years. Thank you for all you've done. 트럼프 대통령이 2번 등장합니다. 1부에 6시 때에 7시 때에. 먼저 이제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에 간호사 의사가 나와서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를 잘했는가 너무 고맙다 하는 얘기들을 했고 대통령이 뭐 간호사 몇 명, 또 우체국 직원 몇 명, 또 셰리프, 경관 등 6명과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거리두기를 하고 앉아서 직접 사회를 보는 겁니다. 어떠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니까 대통령이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잠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 정책을 보여주면서 대통령이 마스크 쓴 모습을 살짝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역시 짐 조던이라는 오하이오주의 하원 의원, 팩트체크에서 많이 걸린 의원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공화당 전당대회의 주요 연사였으니까 말은 들려드리겠습니다. 짐 조던 그 오하이오 하원 의원이 여기부터 북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북한 문제가 어제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냥 그러나 스쳐가는 그런 대통령이 잘했다. 전부 인질 데려오기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인질을 데려오는 그 새벽이었었잖아요. 동부 시간으로. 대통령과 이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 비행기에 타고 이제 한국의 뭐 목사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함께 공항에 도착한 그 깜깜한 장면이 어제 제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번 나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질을 데려오게 한 그것을 굉장히 그 강조를 했고요. 짐 조던 의원도 우체국 우편 투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미국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다라고 강조를 했고 민주당은 대신에 정말 썩은 물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He's taken on the swamp, all of the swamp, the Democrats, the press, and the never-Trumpers. And when you take on the swamp fights back. 네, 이런 이제 그 썩은 물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언론과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는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던 연설인데요. 뭐 잘했다 해서 주목받았기보다는 굉장히 그 한 사람도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동작과 음성과 그 내용이 컸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 큰아들의 그 걸프렌드인 팍스에서 여러 명이 함께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킴벌리 기포일인데 킴벌리 기포일은 캘리포니아를 굉장히 욕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변호사가 됐고 이 킴벌리 기포일이 캘리포니아의 현재 주지사인 게빈 뉴섬의 첫 번째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트럼프 대통령 큰아들의 걸프렌드인데 캘리포니아를 봐라. 민주당에서 하는 그 캘리포니아는 얼마나 형편없는 사회주의적인 그런 곳이 돼가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 찬사를 넘어선 그런 그 연설을 누구보다도 또 길게 했습니다. The cosmopolitan elites of Nancy Pelosi, Chuck Schumer, and Joe Biden, who blame America first. Do you think America is to blame? Or do you believe in American greatness? Ladies and gentlemen, leaders and fighters for freedom and liberty and the American dream, the best is yet to come. 네,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면서 이 연사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하는데 청중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코스모폴리탄적인 세계주의자적인 낸시 펠로시, 척 슈머, 이런 그 조 바이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미국을 망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본인이 중간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엄마가 그 푸에르토리코에서 왔고 아버지도 엄마처럼 이민자다라고 얘기하는데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시민, 미국령이잖아요. 그래서 시민이잖아요. 1917년부터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이 아닌 것처럼 본인의 엄마가 그곳에서 왔는데 그래서 킴벌리 기포일의 이 내용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공화당에서 야구 시합 그 하다가 연습하다가 총에 맞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그런 그 스티브 그 스칼리즈 의원도 나와서 내가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병까지 와줬다.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7시 대로 넘어가서 이제 북한에서 그 한국인 인질들이 오는 이 장면이 수없이는 아니고 적어도 5번 이상 쭉 그 방송이 됐고요. 보여줬고 화면으로 보여줬고 그 뒤에 7시 5분쯤에는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서 온 그 인질이었다가 풀려난 사람들은 아니고 시리아라든가 터키에서 인질로 살다가 풀려난 사람들 몇 명과 또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조금 주고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샌더스, 바이든, 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이어졌고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두 사람 전에 두 사람이 남아 있는데 먼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엔 대사를 지내다가 그전에는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였고요. 아주 그 적절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것이 공화당의 일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할 무렵에 사임을 하죠. 그리고는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제가 헤드라인에서 약간 다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니키 헤일리는 버락 오바마와 그의 부통령이었었던 조 바이든은 북한에 굉장히 약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터프하다라고 추켜 세웁니다. Obama and Biden let North Korea threaten America. President Trump rejected that weakness. 네, 이 노스코리아를 미국의 위협이 되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In history, Obama and Biden led the United Nations to denounce our friend and ally, Israel. President Trump moved our embassy to Jerusalem. 네, 이 유엔에서 트럼프 오바마와 이 조 바이든 그 당시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우리의 동맹인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이 비난하도록 했는데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너무 넘어가고 너무 그 압박한다 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한 그런 거죠. 그런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인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한 경제 제재를 한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니키 헤일리 대사가 이제 어제 가장 주목을 받았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제 뭐 인도계 파키스탄계 뭐 이러니까는요. 뭐 터번을 쓰고 엄마도 사리를 입고 그렇지만 나는 브라운이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내가 이렇게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국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And the people of South Carolina chose me as their first minority and first female governor. America is a story that's a work in progress. Now is the time to build on that progress and make America even freer, fairer, and better for everyone. That's why it's so tragic to see so much of the Democratic Party turning a blind eye towards riots and rage.
The American people know we can do better. America isn't perfect, but the principles we hold dear are perfect. There's one thing I've learned. 네, 자신이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 곳에서 첫 번째 여자로 이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뭐 이런 그 주지사로서 되면서 마이너리티 소수인종 주지사로 되면서 그런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미국을 굉장히 지금 나쁘게 얘기를 하고 또 뭐 예를 들어 시위를 할 때 어떠한 그 과격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데 미국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주지사가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그 과정, 발전, 전진적인 그런 것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미국이 굉장히 밝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니키 헤일리는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다라고 선언부터 합니다. In much of the Democratic Party, it's now fashionable to say that America is racist. That is a lie. America is not a racist country. 미국은 인종차별적인 국가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민주당은 미국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거기에 몰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이다. 라고 니키 헤일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첫 번째 아들, 어제 연설을 가장 길게 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그 아들과 트럼프 대통령 아들의 여자친구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니키 헤일리와 팀 스캇이 되는데 트럼프 주니어는 실업률 같은 것 얼마나 낮은가.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이에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를 너무 잘했다. 민주당 도시는 너무 지금 험하고 약탈, 뭐 방화 이런 것으로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이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딱 그 미국을 지을 때 그 가시 미국인들에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권리 같은 것을 지금 민주당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고 뭐 교회 문 닫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캔슬 컬처라고 해서 과거의 역사를 다 없애버리는 모니먼트 같은 것을 뭐 남부 연합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은 정말로 그 나쁜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Now, the left, they're trying to cancel all of those founders. They don't seem to understand this important principle. In order to improve in the future, we must learn from our past, not erase it. So we're not going to tear down monuments and forget the people who built our great nation. Instead, we will learn from our past so we don't repeat any mistakes. 네, 과거를 기억하면서 완전히 지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모니먼트 같은 것은 필요하다라고 트럼프 주니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연설이었다고 지적을 한 사람은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공화당에서는 유일한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상원에서 흑인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흑인 중에서 1명, 민주당도 2명밖에 안 됩니다. 공화당의 2배이긴 합니다만은 팀 스캇 상원 의원은 우선 그 소셜리즘이다. 이 조 바이든이 소셜리즘을 하려고 한다고 굉장히 그 비난을 하기는 했습니다. But I believe in the goodness of America. The promise that all men and all women are created equal. Our side is working on policy, while Joe Biden's radical Democrats are trying to permanently transform what it means to be an American. Make no mistake, Joe Biden and Kamala Harris want a cultural revolution, a fundamentally different America. If we let them, they will turn our country into a socialist utopia. And history has taught us that path only leads to pain and misery, especially for hard-working people hoping to rise. 네, 이 조 바이든과 카멜라 해리스는 미국을 사회주의 유토피아로 만들어서 아주 비참하게 특히 워킹 클래스의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통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비난도 공화당 측에서는 많이 받아들이는 부분이고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팀 스캇 그 의원의 연설이 위대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이군요. 어제 내일이라고 했으니까 할아버지가 99세 생일이 되시는 날이랍니다. 생일은 되는 거니까 되는 날이랍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학교도 3학년까지밖에 못 다녔고요. 다니다가 읽을 줄도 모르시고 목화밭에 끌려나가서 노예로서 일을 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의회에 나가서 일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들이 미국이 밝은 것이라고. Went from cotton to Congress in one lifetime. And that's why I believe the next American century can be better than the last. There are millions of families just like mine all across this nation, full of potential, seeking to live the American dream. And I'm here tonight to tell you that supporting the Republican ticket gives you the best chance of making that dream a reality. God bless you. And Father, please continue bless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od bless. 공화당만이 이제 자신의 비록 할아버지에서 본인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미국은 더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공화당의 가치를 볼 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You might not love Trump.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수적인 가치가 우리가 이 나라에서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다라고 이 팀 스캇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팀 스캇이나 니키 헤일리의 연설이 이제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 팀 스캇과 니키 헤일리야말로 물론 니키 헤일리도 정치인이니까 앞부분에는 뭐 민주당도 많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공화 가릴 것 없이 이제 큰 미국의 흐름 원칙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상이 있고 그런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어제 많이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조금의 팩트 체크는 필요할 것 같고요.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지금 방향이니까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UNSC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UNSC 법률그룹,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어제 제가 후반부에 한 번밖에 못 불러드렸어요. 2번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합니다.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요. 그 내용도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씩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확 불같이 또 타오르는 시기는 아니니까 백신과 어떤 뭐 혈전 치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설정을 갖고 계셔야지 되는가 하는 것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공화당 분들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전당대회 이틀째인데 오늘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백악관에서 연설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딸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는 이제 좀 자유주의자적인 그러나 공화당인 랜드폴 상원의원이 연설을 하고 민주당의 경우는 워낙에 예비선거에 출마했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스타파워가 조금 강했습니다. 출마했었던 사람들이 다 뭐 연방 상원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중요한 경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10명이니까 게다 대고 뭐 마이클 블룸버그 같은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공화당은 이번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이기 때문에
때문에 더군다나 지난번에 공화당의 그 전국 의장을 했었던 사람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어제로 그 링컨 프로젝트에 가담을 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그 전당대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조금 특별한 모습이요. 이 마이클 스틸 그 전국위원회 의장도 이제는 여기에 나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팍스 TV가 적어도 그 팍스에서 그 방송을 혼자 단독 진행을 한 건 아니지만 방송을 했었던 킴벌리 기포일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여자친구가 연설할 때도 중단을 했고 몇 번 중단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팩트가 아닌 얘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킴벌리 그 길포일 같은 경우는 이 푸에르토리코칸이 미국 시민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정치인들도 뭐 여러 가지 이슈에서 팍스가 보기에도 공공연하게 아무리 대통령을 지지하는 팍스라 할지라도 이거는 너무 심하다 싶을 때는 몇 번 중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많은 단체들이 모든 매체에게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1분 딜레이 하라고. 그래서 이제 팩트랑 너무 다른 것은 사람들은 보고 또 그냥 믿잖아요. 어제 하나의 극단적인 예가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희생자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몇 명이 감염됐고 몇 명이 사망했다라는 것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팍스 TV조차도 몇몇 사람들이 연설할 때 그 연설을 중단하고, 물론 다른 매체와 다른 부분은 있었어요. 다른 매체들은 왜 이것을 우리가 중단을 했는가, 그 바로 팩트 체크를 했고, 팍스 TV는 팩트 체크는 하지 않고 그냥 중단했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팩트와 틀린 것이 전혀 없었는가? 그렇진 않아요. 모든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연설을 하게 되거나 하면은 팩트 체크할 때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전당대회 나흘 내내 했었던 그 팩트 체크에서 나온 것보다 공화당이 하루에 훨씬 많은 그 사실과 다른 그 얘기가 몇 배, 적어도 4배 이상 나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틀째니까 이제 민주당도 첫날보다는 둘째 날이 더 괜찮았거든요. 어제 저는 한 가지 전당대회를 뭐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보면서 한 가지 특별했다 싶은 것은 북한 인질 데리고 온 것 너무 많이 화면에 나온 것도 하나하고, 그리고는 또 하나는 일반인들이었는데도요, 전부 나와서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테이핑 많이 했던데요. 어제 보니까 녹화를 많이 했는데 전부 완전한 분장, 화장이 아니라요. 그 완전한 분장. 완전한 분장과 그 배우처럼 하고 그 프롬프터를 보고, 민주당은 좀 자연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훨씬 그런 게 있었다고. 또 특히 블랙 라이브즈 매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총을 들고, 남편은 장총, 그 부인은 권총을 들고 우리 집 앞 지나간다고 그 블랙 라이브즈 매터 시위대에게 겨눴던 사람들이 둘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팩트하고 어긋나는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가운데 특히 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그 도시 근교를 다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팍스에서조차 몇 번이나 또 다른 그 공화당 정치인, 민주당 정치인 조지아주가 그 지역구인 그 정치인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도 팩트체크에 걸리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아예 그 사람의 연설은 방송조차 안 한 그런 그 매체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팩트체크는 어제 할 수 없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스티븐 한 식품의약국장은 인정을 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기 직전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였다가 회복된 사람에게서 추출한 그런 그 혈전 같은 것으로 치료를 하는 이 치료법이 사망자를 35%나 줄일 수 있다라고 식품의약국장 또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이 주장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일요일 밤부터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의학계에서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하다. 그거 아주 조금 존스 홉킨스에서 아주 그 스몰한 그런 연구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연구에서조차도
35%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나오지 않는데 도대체 그 숫자 35%를 어디서 가지고 온 것이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의학계에서 거의 들고 일어나다시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랬더니 식품의약국장이 할 수 없이 트위터를 통해서 그것은 잘못이었다고 본인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건강하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품의약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심지어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면은 누가 식품의약국을 믿겠어요? 식품의약국에서 이러한 그 치료법이 맞다 하고 전에는 미국의 적어도 식품의약국이라든가 의료계는 굉장히 그 보수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놓은 약이라면 우리가 그래도 믿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치료제를 인정을 해도, 백신을 인정을 해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죠. 정말 그 소방관이라든가 예전에 많이 우체국이라든가, 우체국 지금 91% 미국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신뢰도가 있는데, 그런 그 신뢰도를 식품의약국도 많이 믿었었는데 그 신뢰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매체마다 다르고 본인도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는데, 이 내용은 미국의 종교계나 정치계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버티 그 유니버시티의 제리 그 파웰 주니어 그 총장 얘기를 제가 뭐 어제도 해드리고 많이 해드립니다만,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워낙에 기독교 국가이고 또 복음주의자들이 정치에서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학교가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들만 10,000명이 넘고, 그리고 온라인까지 합치면은 뭐 11만 명 정도는 되고, 그런데 총장이 너무나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요, 총장 사임한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총장이 내가 언제 사임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것은 정직이 아니고 휴직이야.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석 달 쉬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학교 측에서는 총장이 사임하겠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오늘 아침 CNN 방송 보도 다르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다르거든요. 위기인 거죠. 미국의 복음주의와 이 리버티 유니버시티와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 제리 파웰 주니어 총장의 이 스토리는. 그리고 총장 와이프도 뭐 트럼프 대통령 자녀들과 아주 그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슈는 총장 와이프가 풀보이였었던, 그러나 나중에는 사업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 총장과도 유스 호스텔 뭐 이런 그 호텔 같은 것을 같이 경영을 하기도 하고, 플로리다주의 호텔의 그 풀보이였거든요. 그런데 20살 때라고 하더군요. 21살이 아니라 이 제리 파웰 주니어 총장의 와이프와 이런 그 몸을 섞는 관계를 맺었는데, 또 그것도 나중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그걸 즐겼다네요. 총장이 방 저쪽 코너에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7년 동안을 관계를 유지하다가 비즈니스 관계도 뭔가가 잘 안 되고 하니까 내가 협박한 적은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이제 와서는 사실을 털어놔야 될 시점이다. 이것도 he said, she said예요. 풀보이였다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 이런 문제가 다 드러나니까 이 리버티 유니버시티 측에서 이 도저히 우리 학교 복음주의 학생들에게 술도 마시지 말라고 하고 옷도 흐트러짐 없이 입으라고 하면서 이 총장이 이렇게 됐을 때 본인은 또 뭐 지퍼 내리고 사진 찍고 사진 올리고 그 와이프의 그 어시스턴트와 같이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이거 우리 대학교에 안 되겠다. 지금 동문들이, 졸업생들이 이게 난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사임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총장이 내가 합의한 적 없어 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언론사마다 보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제 복음주의 대학의 총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되는 것이고, 그 또 다른 브라더는 학교 옆에 있는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브라더와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잠시 뒤에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업수당 없고 모든 일자리 다 하겠다고 신청을 해보지만
와서 일하세요 하는 곳은 없고 이런 분들이 지금 미국에 너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1959년도에 만들어져서 굉장히 회원도 많고 경제 전문가들이요, 전략가들, 뭐 학자들도 있고 하는 그런 그 단체입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크다고 해요. 이런 그 경제학자의 모임 가운데서는 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라는 곳에서 전문가들에게 235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쯤이 돼야지 우리가 2019년 지난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의 경제로 돌아갈 수 있는가 했더니 60% 이상이 2022년은 적어도 돼야지 된다. 그것도 적어도 2022년은 돼야지 된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단기일 수도 있어. 경제가 힘들어지는 것이. 이런 생각이 이제는 완전히 아니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일반인들도 여기에 그 준비를 해야지 되는 시점이라는 게 다져져 갑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그다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계산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41%의 경제 전문가들이 적어도 2022년 한 2월경이 돼야지 2019년에 될까? 34%는요. 2023년이 돼야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했고 2021년 내년이죠. 내년에 그렇게 2019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경제 전문가는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왔었던 얘기가 이제 기정사실이 돼가고 있는,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전문가가 많은 겁니다. 지금 문 닫고 있는 비즈니스의 40%는 영원히 문을 닫을 것이다 하는 얘기요. 그리고는 이제 뭐 경기 불황, 이중 경기 불황 올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모임이 사실은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포드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이런 단체인데도 물어봤더니 누가 경제를 더 잘 핸들할 수 있을까? 62%가 조 바이든, 25%가 도널드 트럼프. 지금 이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누가 더 이끌 수 있는가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불안정함으로 인해서 주식값, 어제도 주식값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전당대회에서. 그런 것이 올라가는 것이 있었어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너무 심하다 하면서 월가에서도 지금 바이든 후보에게 더 많은 선거 기금을 지금 주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NPR 방송에서 두 분을 인터뷰를 해서 샌디에고에 사셨던 분인데 한 분은 메인주로 가셨고 또 다른 분은 지금 일자리를 어디를 맡아놓긴 했어요. 근데 2달을 기다려야지 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많은 그 한인분들과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많습니다. 미국에. 이분은 63세에 샌디에고에 사시던 분인데 샌디에고에서 사실 때는 IT 컨설팅 일을 해서요. 대학교, 유니버시티에, 칼리지와 유니버시티에 해서 별 큰 어려움은 없이 살았지만 그렇다고 큰 부자는 아니어서 25,000달러를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다 쓰게 되고 샌디에고가 지금 집값이 아무래도 비싸잖아요.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 해도 없기 때문에 원래 그 뉴잉글랜드 쪽에서 살던 분인데 그쪽은 좀 생활력이 강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생활력이 강한데도 여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메인주 포틀랜드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서 그 아파트비가 우선 싸고 그 아파트먼트에서 여차하면은 부모님 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1시간 반 정도는 걸리지만 해서 창고 일부터 본인이 하던 모든 일에 다 하는데도 결국은 안 되는데 집세 때문에 샌디에고에서 메인주의 포틀랜드 시티로 이사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분이 계셨고요. LL 빈이라고 미국 사람들 많이 입고 다니는 무슨 셔츠나 진이나 이런 옷 있잖아요. 거기 창고에서도 일하려고 해봤는데 아무 곳에서도 아직 답이 안 오고 있으니까 25,000달러를 깨서 어떻게 지내보다가 이분이 63세니까 부모님들은 90대시라고 하거든요. 아주 작은 집이 있으시대요. 그 곳으로 가야지만 되는 이 위기고요. 또 다른 분은
역시 샌디에고에 사시는 분인데 일자리를 잃으셨어요. 뭐 갖은 그 노력을 다 해보셨겠죠. 다행히 티칭 잡이었는데 실업수당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2달 뒤에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쁜데 2달을 어떻게 지내지? 너무 지금 2달을 어떻게, 어느 날인가 집에 가보니까 도어에 딱 붙어 있어요. 퇴거 명령. 사흘 동안에 집세를 내든지 나가든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연장을 해보고 할 수 있지만 렌트 들어서 사는 사람에게는 힘들잖아요.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을 들어서 사는 사람은 앞으로도 프로그램이 나올 확률이 많은데 왜냐하면 정부가 하고 있는 페니맥, 프레디맥 같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렌트 들어서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랜드로드하고 내가 2달 뒤에 인디안 보호구역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있으니까 그때 조금씩 더 낼게. 겨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의회는 경기부양책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 $300는 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고 이런 형편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중국의 한 회사가 미국의 행정부를 고소한다 이런 날이 있네요. 해서 틱톡입니다. 이제는 잘 알고 계시는 이 15초짜리 댄싱 앱인데 뭐 중국 사람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도 없고 사업을 해서도 안 되고 하면은 앱을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안드로이드에서 거기에 설치를 못 해주니까 미국 사람들 1억 명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용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이에 아직까지는 뭐 사용하겠죠. 9월 15일까지 미국 회사에 팔던가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될지 오라클이 될지 또 다른 회사가 될지 모르지만 틱톡이 고소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이 회사의 표현의 자유 위반이라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컴퓨터 코드 자체도 표현의 자유의 미국의 헌법 1조에 보장돼 있는 수정헌법 거기에 속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틱톡이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갔었을 때도 틱톡 사용자들이 예약해놓고 안 가고 했잖아요. 대통령 선거 있을 때도 뭔가 사람들이 여기에다 표현을 해야지 되는데 그 표현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 때리기 어제도 중국 때리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오늘 또 나올 것이니까 스킵했어요. 시간상. 해서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보여준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틱톡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고소를 했고요. 틱톡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중상모략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우리는 틱톡에서 일을 하고 봉급받고 일하고 있었는데 행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의해서 피해자다라고 미국 사람이 또 이 중국 회사 틱톡에 다니면서 미국 행정부를 고소를 하는 날이 왔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손실을 UNSC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UNSC 법률그룹,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오늘 전당대회 연설 기대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